네, 다시 또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과제는요, 이 동서 고속철도 문제입니다. 사실 올해 예산에 기본 계획 용역비 50억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전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민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죠. 이 동시고속화 철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도의 SOC, 인프라, 사회 간접자본 이 문제 때문에 불철주야 뛰시는 분이시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신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우리 도내 SOC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노승만 선임연구위원, 노승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정신없이 바쁘신 시간인데 이 의원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참 너무 잘하시죠. 우리 도의 정말 3대 현안 중에 제일 중요한 현안이라고 하나는 해결이 됐고 예. 지금 지금 고속화 철도 문제인데 도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냐.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들린 소식이 소속되신 국토해양위에서 소위에서 뭘 하나 통과를 시키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가 통과된 건지. 말씀하셨듯이 네. 강원도의 이제 3대 현안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이었습니다. 이거는 9월 25일 날 네. 예비 지정이 됐고 네. 곧 본지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두 번째 현안이 바로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는 건데 이게 18대 국회 말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금년도에 기본조사부터 시작해라라고 네, 하고 네. 국회에서 정부가 수립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을 50억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수시 배정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이름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배정하는 그래서 집행 타당성이 있어야 집행을 한다 하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춘천 속초 고속철은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의 조사가 이제 일을 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서 집행이 계속 보류돼 왔는데 그런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도 누락이 된 겁니다. 네.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춘천 속초 고속철에 단 한 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그 50억이 집행이 안 되면은 불령 처리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년에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네. 내년에라도 집행될 수 있게 하려면은 내년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을 국토해양위에서 제가 반영을 해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도를 위해서 큰일 많이 하셨네요, 정말로. 박사님, 이렇게 일단 고속화도 철도 문제뿐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요즘 국가 정책이 긴축 재정의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죠. 사실은 강원도에서 그런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증액된 예산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기에 추진하려고, 조기가 아니라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아마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국가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이런 사업들이 추진을 하다가 연기가 되면은 투자의 효율성, 당초 계획했던 투자의 효과가 사실은 반감됩니다. 그래서 조기가 아니라 계획대로 완공을 해야지. 시기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기되면은 그만큼 또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아마 정부의 의지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사업들은 좀 진행을 시켜주고 또 우리 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아직도 미숙한 그 사업들의 구간에 대해서는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거 다 일일이 점검해 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우리 도의 3대 현안 중에 하나라고 하는 동서 고속화 철도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의 말씀이 올해
책정됐던 50억이 잘못하면 불이익으로 넘어가서 아무 쓸모 없게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다시 또 확보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정부의 기능, 의미를 크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정부를 믿지 못했는데 네. 내년에 가가지고 또 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사실은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강원 도민들의 아마 마음일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좀 의지를 정부가 도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주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강원 도민들과 도의 행정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좀 하나같이 마음이 합치돼 가지고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처럼 사실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 동서고속철도 얘기도 그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예. 하고 계시니까 도민 행정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합심이 돼서 내년에는 꼭 그 50억을 어떻게 좀 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이 사실 기대하는 거는 일단 올해 책정된 50억 예산이 착수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예. 의원님 올해는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럼? 예, 제가 올해 배정된 이제 수립된 네. 이 50억을 반드시 좀 집행해달라고 제 임기가 6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네. 6월부터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 승인이 안 나서 국토부에서 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올해 집행을 촉구를 했지만은 안 되는 걸로 보고 네. 내년에는 우리 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좀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하여튼 강력하게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하고요. 네. 또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 타당성 이유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적어도 강원도의 이 사업에 만큼은 예타에 구속받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좀 집행되도록 예외적으로 네. 승인을 받아내는 노력을 꾸준히 해내야죠.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사실 우리 도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건데 이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투자해서 철도를 만들었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올해 지금 기본계획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예비 타당성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제일 큰 내세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도에서는 그런 예가 없나요? 어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 다 이랬나요? 있습니다. 그 호남 고속철 경우에도 네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비용 편익 분석이 네. 그 기준을 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 속초 고속철도 네. 그런 측면에서 풀어야 된다고 이거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외된 지역의 배려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춘천 속초 고속철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이 계획 확정이 2010년 말에 계획 확정된 국가 겁니다. 전체 철도망 사업에 의해서. 네. 국가 전체 철도망 사업 중에 춘천 속초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건설한다. 네. 이 계획이 2010년 말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2011년도에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네. 그게 2011년 7월 달에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원주 강릉 고속철을 먼저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 직면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춘천 속초 고속철 건설하는 것 대신에 이걸 해주냐. 원주 강릉을 건설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자 춘천 속초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이 원주 강릉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데 따른 특수 상황에 부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대신 이거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너스 줬으니까 이번 달에 월급 없다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 같은데요. 예, 그죠? 월급은 줘야 되고 보너스는 특별한 것 때문에 주는 건데. 아주 좋은 비유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국토향위에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게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주 강릉은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 상황의 한 추가 사업인 것이고 춘천 속초는 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박사님, 지금 이 의원님 논리가 맞는 거죠? 지금 좋은 논리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사실은 국가 철도망 계획,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이 수립될 때 당시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동계올림픽이라는 그 대형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벌써 원주 강릉 간 철도 얘기가 있었었고 춘천 속초 간 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전 동계올림픽 확정되까지 전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두 노선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었죠. 그거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랑 관계없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원주 강릉 축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고속철도망 축이 사실은 지금은 인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경부축과 호남축으로 해서 사람 인자 형태로 갔는데 그 계획 전에 사실은 동서고속철도가 먼저 경부고속철도 다음에 동서고속철도가 얘기가 나왔었었죠. 애시당초 얘기 나온 건 더 먼저군요. 그때는 우리나라 축을 하나의 백두대간 축을 놓고 남북으로 본다면 부산에서 수도권을 거쳐서 다시 대륙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대륙으로 가는 노선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서고속철도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이 더 높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긴축재정으로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강원도에 사실은 그런 암묵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아마 이런 논리, 그게 이제 경제성의 논리입니다. 동계올림픽 먼저 인프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사실은 강원도민들도 지금 이렇게 그냥 수긍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에 강릉 원주간 철도가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춘천 속초가 건설이 되려면 지금부터 설계 작업이라든가 도지 보상비가 들어가도 2018년 이전에는 공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차피 큰 돈은 같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것만 지금 추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50억이라는 얘기가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워달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하여튼 우리 이 의원님이 올해 불이용이 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도 올해 이게 집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대선 전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찬스가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가끔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위에 기획재정부가 있냐. 사실은 국회에서 50억이라는 걸로 책정을 확정을 지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이라는 명목하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이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법적으로 보면 맞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강제 집행 명령을 아예 국회에서 아니면 강원도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는 나는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우리들이 이제 하도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 우리나라 그 삼권 분립이 국회 권한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행정부에 좀 대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는 거지 편성권이 없거든요. 편성과 집행권까지 다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새롭게 세워줬을 때 그거는 국회에서 행정부한테 집행하라고 명령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 데 대해서 국회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은 정치적으로 판단이 한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이제 기본 기획 세워라. 그런데 갑자기 예비 타당성을 들고 나온다는 거는 다른 소외된 지역의 예비 타당성이 적정치가 안 나오도 했는데 그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SOC 사업의
그 타당성이 있는 구간은 네. 수도권 구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인구 밀집죠. 예, 사실은 SOC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공공의 목적,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경제성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국가의 기능과 역할과 의무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복 그러니까 이제 SOC 예산은 네.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예. 그래서 강원도의 인구가 밀집도가 적다 보니까 이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놓으면 오히려 인구가 또 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 일부 그 지역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뭉쳐서 정말 성명도 발표하고 머리띠도 이제 두를 그럴 태세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여쭙기는 좀 그렇고 우리 박사님 지금 이번 정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유력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뭐 다들 네. 하신다고 하실 겁니다. 이게 벌써 후보 20년, 시절에는 20년 전에 네. 그 후보자 대통령이 되셨던 분들도 똑같이 약속을 하셨고 네. 그 이후로 5년마다 되신 분들도 다 이 동서고속철도 얘기는 다 본인들이 하신다 그랬고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분도 그보다 얼마 전까지 오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정치인들 최고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과 우리 집행기관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아직도 신뢰를 못하고 내년에도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소외의식, 패배의식이 사실은 이것도 우리 강원도민으로서는 열심히 바람직하지 뛰셨지만 우리 저 박사님이 지역 의원님들 특히 지금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우리 이재 의원님은 진짜 마당발로 뛰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듣는 이제 소문을 어떻게 듣냐.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국회를 찾아가 가지고 어느 중앙 정부에 이런 걸 아쉬워서 찾아가면은 사실은 저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줘 가지고 혼을 내고 지금 당장 와라. 네. 아니면 내가 자료 보내겠다 해 가지고 그거를 설득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지방 공무원분들의 그 서러움을 좀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내가 할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가지고 의원님처럼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강원도의 9분 국회의원 분들이 오래간만에 한번 좀 한 목소리 내는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도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 네, 대해서는 네. 적어도 우리 9분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다 인식에 일치를 하고 있고요. 네. 국토해양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반영을 해냈지만은 아직도 넘어야 될 관문이 또 있습니다. 네. 예결위원회를 예, 통과해야 예. 되고 네, 네. 또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예결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장이 우리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님이기 때문에 네. 우리 9분 판교도당 위원장 또 이 춘천 속초 고속철은 춘천의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황영철 의원이라든지 또 속초의 정문원 의원이라든지 다 자기 지역과 관계된 사업이고 네. 강원도 전체 9명 의원이 함께 이미 장윤석 예결위원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이제 대화를 나눴고요. 네. 본회의까지 통과해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집행 문제는 이 내년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은 네. 구성 초기부터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네. 이 사업만큼은 예타를 넘어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조기 집행돼야 된다고 할 생각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벌써 많이 가가지고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여튼 혼자 외롭게 발로 많이 뛰셨는데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도에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뭐 정부 뭐 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 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국도도 중요하지만 네. 강원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망 구축이 완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춘천 속초 고속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주 강릉 고속철. 원주 강릉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뭐 무조건 완공이 돼야죠. 2017년 말까지 네. 반드시 됩니다. 네. 그리고 남는 과제는 포항서 삼척에 이게 이제 동해 중부선이죠, 철도가. 삼척에서 고성까지 동해 북부선입니다. 이것도 고속화 철도로 완성이 빨리 돼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격자망으로 이게 완성이 되고 동해 북부선이 이제 통일 시대에는 북한을 경유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그럼 앞으로 물류가 배편만이 아니라 철도망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강원도 발전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도로도 중요하지만 철도도 동시 연결하자.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님이나 강원도민 총력으로 철도망 구축 완성을 위해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도 좀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오늘 저 우리 시청자들도 굉장히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사실은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도로보다는 철도가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적인 상황이 세계적인 기류가 우리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고령이신 분들은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의 행태가 자가운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보면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철도가 발전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강원도가 우리가 제조업도 있고 1, 2차 산업도 있지만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관광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철도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과거에 설악권이 제1의 국내 관광지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해외 관광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교통수단이 없어지면서 우리 설악권이 쇠퇴했는데 지금 때마침 설악권 재정비 계획을 속초시에서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인 양양에서는 오색 로프웨이, 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춘천을 제외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고성 이 지역이 다 침체된 지역입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 사업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동서고속철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당성을 떠나서 이런 소외된 지역들을 좀 부흥시키는 그런 전략으로서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의원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년도 기본 계획 용역비 이것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꼭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좀 기대하는 대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한 30년이 다 돼갑니다. 이 동서고속철도 얘기가 나온 지. 이제는 우리 도민 가운데는요. 아주 이젠 이 얘기 나오면 화가 난다는 분까지 계십니다. 우리 정치인들 다음 정부를 책임질 분들도 좀 알아서 이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돈집 닦기. 예, 춘천 속초 할 거를 강릉 원주로 대신하는 거다. 그러려면 동계올림픽 반납한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사실 좀 협박도 하고. 사실은 정치력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번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국회의원님들의 정치력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그 의원님들께서 아주 직접 압력을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비틀어서 이쪽 동서고속철도를 집어내는 두 가지 방법 다 정치력에서 해결되는 거. 필요하면 참 머리를 깎든